뜨거운 이 여름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곳으로 떠나봅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여름 역대급으로 더운데 말이죠. 네. 여행 작가분들은 피서법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다 다르겠죠. 네. 뭐 돈이 많은 분들이야 더 럭셔리하게 갈 수 있고 저희처럼 그냥 뚜벅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휴가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실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좀 낮에는 주로 좀 잠을 자고 밤에 좀 글을 쓰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상화돼 있는데요. 물론 다른 분들이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낮에 그 일을 봐야 될 것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좀 복을 받았는지 더위와 추위에 좀 이렇게 적응하는 그 능력이 저한테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더워 이렇게 더워도 몸에 땀이 날 정도는 웬만하면 참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이겨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송국 오면서도 좀 택시를 탔거든요. 오늘. 네. 택시비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한테 기사님 덥지 않으면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손님들마다 그 에어컨을 틀어달라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좀 웬만한 추위 더위는 좀 이겨보자.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죠. 잡고 이제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피서를 가야 된다 그러면 취재 일정을 네. 주로 좀 평소에 가고 싶었던 시원한 곳 네. 그런 곳에 취재 겸해서 다녀옵니다. 지난달 중순에 이 방송에 나오셔서 네. 그때는 조용히 다녀오기 좋은 여름 힐링 여행지 네.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곳을 가볼까요? 그때는 좀 한참 장마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신나는 여행지들을 많이 소개 못 해드렸는데요. 마침 오늘이 8월 8일 네. 섬의 날입니다. 섬의 날. 섬의 날. 이거 국가 지정한 이제 기념일이고요. 올해 5번째 맞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그래도 행사들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있는 섬이나 또 바다 이런 여행지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여름 여행지 어느 섬?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네. 뭐 추억이 많이 있으시죠? 대천 해수욕장 좋죠. 저희 뭐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대학 초반까지만 해도 그 해수욕장 간다, 서해안으로 간다. 그러면 말리포 아니면 보통 이제 대천 해수욕장을 이제 갔었죠. 저는 변산을 갔었습니다. 변산이네요. 지금 네. 변산이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 시설도 많이 만들어 놓고 격포를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변산 해수욕장 쪽으로 더 많이 찾아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섬의 날 행사가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예. 바로 오늘 첫 번째 여행지인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이 대천 해수욕장은 뭐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한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심도 좀 얕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참 많이 찾는 명소고 안전하니까요. 안전하죠. 네. 그리고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좀 이제 서해안 해수욕장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 그다음에 대천 해수욕장을 꼽았고 제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참 친구들하고 추억들이 많았죠. 패싸움도 좀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무슨 무서운 패싸움이 아니고 그냥 기타 들고 키트로 등짝 정도 때리는 뭐 그런 뭐 장난들 많이 쳤었죠. 자리 때문에 텐트 칠 자리 때문에. 야 여기 우리 자리야. 예, 그렇죠. 그러면 뭐야 먼저 온 사람이 임자야. 서로 기한 왜냐하면은 여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많이 텐트를 치려고 그러거든요. 너 몇 학년이야? 예. 네. 대천 해수욕장이 즐길 거리가 좀 많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이게 대천 해수욕장은 좀 해수욕장 좀 긴 편이죠. 네. 한 3.5km 정도 되고요. 일단은 주변 풍광도 좋지만은 주변에 이제 둘러볼 만한 곳이 많아서 좋은 해수욕장이죠. 그래서 1930년대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휴양지로 개발이 되었고 1970년대 정말 최고의 인기를 끌다가 그다음부터 침체기를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경포대 해수욕장이나 해운대 해수욕장이 많이 밀려났죠.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스카이바이크, 우리 스카이워크는 많이 있는데 네. 스카이바이크는 뭐냐면 이제 지상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예. 자전거 레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큰 자전거보다는 네. 이제 아이들 타는 이제 자전거 같은 그런 형식으로 자전거는 약간 높낮이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꽤 인기가 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대천 해수욕장을 여름에만 사람 오게 하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나 오게 하자.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만큼 기대가 크니까 이 보령시청에 가면은 해수욕장 경영과라는 부서를 따로 두고도 있습니다. 있을만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서는 1년 내내 해수욕장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필요한 과네요. 네. 근데 대천 해수욕장 하면은 보령 머드 축제가 생각나는데요. 워낙 유명하죠. 네. 세계 각국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사실은 대천 해수욕장하고 보령시를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린 효자이기도 합니다. 네. 뭐 효녀라고도 할게요. 효자하면 너무 왜 효자만 쓰느냐. 효자 효녀 다 쓰겠습니다. 축제가 끝났어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예.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꽤 오랫동안 한 보름 네. 정도 축제가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천 해수욕장 하면은 저의 경우에는 그 윤영주 씨 노래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불가에 마주 앉아 뭐 밤새 속삭이네. 이게 조개 껍질 묶어라는 노래로 알지만 정식 제목은 라라라고요. 네. 라라라. 그래서 이제 윤영주 씨가 1970년대 초에 이곳에 네. 와서 대천 해수욕장에서 이 노래 가사를 썼고 그리고 나서 보령시청에서는 그쪽 한 광장에다가 이 노래비를 또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정말 미성이죠. 네. 네. 그리고요. 네. 대천 해수욕장에 이어서 찾아갈 다음 여행지는 어딘가요? 이번에는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자은도를 찾아갑니다. 자은도. 예, 뭐 신안군 하게 되면은 뭐 비금도, 뭐 흑산도, 뭐 도초도 많이들 알고 있는데 임자도도 있고, 예, 거기 가면 임자가 있나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합니다만은 워낙 유명하죠. 예. 임자도 같은 경우는 뭐 대광 해수욕장도 있고 그런데 이 신안군에는요, 이 섬 전체가 보라색으로 뒤덮인 퍼플섬을 비롯해서 뭐 증도,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로 유명한 비금도, 임자도 등과 같은 유명 여행지들이 있죠. 예. 그런데 해송숲이 아름다운 자은도 역시 이 신안군을 대표하는 명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 그 비밀을 하나 공개를 하면은 저 자은도를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찾아갔어요. 처음 찾아간 곳이. 그러니까 다른 섬을 이제 암태도라는 섬을 갔다가요. 예. 이 목포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자은도를 가버린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상한 섬에 온 거예요. 보니까 뭐 자은 뭐 글씨가 써요. 그래서 처음으로 갔던 곳인데 그래서 아주 인상이 많이 남는 그런 섬이기도 하고 네. 이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이 자은도라는 섬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제대로 한번 가서 또 취재를 좀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자은도는 그 신안군청이 예전에는 신안군이 섬으로만 이루어진 군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곳이 목포시에 신안군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섬으로 옮겼어요. 어느 섬에 있죠? 바로 앞에 있는 아페도라는 섬으로 이제 옮겼죠. 아페도, 네. 네. 그래서 이 신안군청이 있는 아페도에서 이 자은도까지 33km 떨어져 있는 섬이 바로 자은도입니다. 100km. 아니죠. 일반 도로로요. 일반 도로로. 뭐 100km 안 가고 이제 섬이지만은 배를 타지 않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곳이 있다. 됐죠.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인데 아마 배를 타고 갔으면은 33km면 굉장히 엄청나게 먼 곳이죠. 멀죠. 네. 근데 이곳이 이제 그래도 육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다리를 건너야 돼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웬 다리를 많이 건너? 그거는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목포로 해서 가야죠. 목포까지 가야죠. 네. 일단 목포까지 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리를 건너는데 그것을 잘 즐기시면은 네. 그것도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바다에서 다리를 건너는 게 얼마나 그렇죠. 흥취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목포에서 아페대교를 건너면은 아페도가 있고 그다음에 아페도에서 제가 그 길을 잃어버렸던 그 암태도까지 가는 데는 그 유명한 천사대교를 이제 건너면 됩니다. 천사대교. 워낙 유명하죠. 네. 2019년에 개통한 천사대교는 천사의 섬. 왜 천사의 섬이냐면은 이게 신안군에 섬이 1,004개가 있대요. 네. 제가 세보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아마 1,004개는 아니고 넘거나 좀 모자라고 할 텐데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천사의 섬 신안을 대표하는 상징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거를 굳이 막 우기는 사람들이 1,004개가 맞느냐. 좀 짜증나죠. 야, 1001대교 아니야? 예, 그렇죠. 야, 985대교 아니야? 뭐 자기가 쉬어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자안도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암태도에서 다리를 또 건너야 되겠네요. 네, 이 암태도와 이제 그 자운도 아직까지 자운도 못 갔어요. 자운도 사이에는 675m 길이의 은암대교가 놓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야만 자운도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여러 개의 다리, 지금 다리 이름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예. 이 다리를 건너야 하지만 목포 북항에서 자운도까지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정도면 자운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좋네요. 네. 그리고 자운도를 찾아가는 길은 이 멋진 다리 모양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 다리와 함께 신안군의 크고 작은 섬들을 배를 타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또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또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높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자운도에 해수욕장 있습니까? 네, 많죠. 섬인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그 신안군에서도 이제 북쪽, 북서쪽에 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서쪽에 있다는 것은 낙조 감상하기에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곳이 이제 낙조를 감상하면서 호젓한 바다의 정취를 즐기기에 좋은 섬인데요. 현재 자운도에는 이제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러니까 뭐 마을 앞에 있는 해수욕장 같은 거 빼고 예. 그 마을 분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진 곳만 해도 한 9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네. 이 가운데 소한운 해수욕장과 둔장 해수욕장이 또 자운도를 대표하는 또 명소로 또 인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한테도 핫플레이스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안도 섬 하나에 해수욕장이 9개나 있다. 뭐 돌섬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모래사장이 예. 좋은 모양이죠. 서해안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 갯벌도 좋고요. 예. 그럼 방금 소개해 주신 소한운 해수욕장, 둔장 해수욕장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소한운 해수욕장은 영화 자산어보의 촬영지로 이제 입소문을 타고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둔장 해수욕장은 최근에 개통한 무한의 다리가 또 자운도의 새로운 명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의 다리. 이름 참 잘 졌죠. 이 무한의 다리는 둔장 해수욕장에서 그 앞에 있는 동구리 섬과 할미도를 잇는 여기도 또 1,004m. 1,004m. 천사의 아주 그 진심인 그 신안군인데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그죠? 1,004m 길이의 이 보행교인데요. 아, 보행교군요. 네네. 자동차는 못 가죠. 네. 그래서 낙조를 감상하기 좋은 곳이라서 해가 질 무렵에 뭐 이렇게 걷다 보면 중간에 서가지고서는 낙조를 찍으면은 뭐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야, 예. 둔장 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고 낮에는 네네. 저녁에는 1,004m 길이의 보행교 네. 무한의 다리? 무한의 네. 다리. 예. 거기를 해서 낙조 감상. 그렇습니다. 정치가 있네요. 그러면 섬이니까 약간 좀 섬 가운데는 약간 이렇게 산같이 솟아있지 않을까요? 거의 다 있죠. 산들이 있는데 그 동네 마을 사람들 이제 마시를 가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이용이 되는데. 하이킹 하기도 좀. 네. 그런데 자운도에는 일반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일부러 이 섬 트레킹만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섬 트레킹을. 근데 이곳에는 두봉산이라고 있어요. 아. 근데 이 두봉산에 한 5km 거리의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두봉산을 걷는 데는 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 두봉산을 가리켜서 자운도 사람들은 말봉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일봉산이라고 안 해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 말봉산에 쓰는 말은 우리 곡식을 계량할 때 쓰던 예전의 계량 도구입니다. 한 말, 두 말, 세 말 할 때. 한 말, 두 말, 세 말. 근데 왜 이렇게 붙였냐면은 이 자운도를 오기 전에 암태도를 지나오잖아요. 예. 근데 몰라요. 옛날에 암태도 분들이 텃세를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 그건 잘 몰라요. 괜히 현지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 없는 말 만들어 내지 마시오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기가 죽을 수 있죠.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 암태도에 되봉산이 있어요. 대봉산. 여기는 이제 되는 또 말보다 작잖아요. 한 대, 두 대. 예, 그 10대가 돼야 이제 한 마리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서는 아마 그 우리가 대봉사보다는 좀 우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봉산이라고 붙이지 않았나라는. 야, 너희 대봉산이야? 우린 말봉산이야. 예, 옆에 있으면 이제 가마산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또 우스갯소리가 전해집니다. 예. 네. 자, 신안에 있는 자운도. 거기 멋있네요. 네, 좋습니다. 조용해요. 다리로 그렇게 쫙 네, 좋습니다. 목포에서 자동차로 1시간. 네, 1시간 정도면 갈만하죠. 예, 할만하죠. 해수욕하기도 좋고 네. 낙조 보기도 좋고. 그럼 서해안에 있는 다른 한적한 해수욕장 또 소개해 주실 만한 데 있을까요? 네, 이곳은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는 이제 해수욕장인데요. 태안군에 있는 연포 해수욕장이에요. 아, 이제 좀 북쪽으로 좀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죠. 충남 태안군. 태안군에 있는 이제 그 연포 해수욕장인데 사실 뭐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경포대 해수욕장처럼 뭐 이름이 난 곳은 아니죠. 하지만
여름 휴가에 대한 여름 휴가는 추억이잖아요. 그래도 꽤 뭐 알려졌죠. 아름다운 추억, 그렇죠. 추억이나 또는 이제 뭐 감성이 있는 분들이 찾아가면 아주 좋은 명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7월에 이 연포 해수욕장 다녀왔어요. 네. 그런데 다른 여행지들과는 달리 유난히 지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감회는 이제 뒤에 시간이 있으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현재 이제 연포 해수욕장은 지난 7월 6일에 이제 개장을 했고요. 8월 18일까지 운영할 예정인데 이 운영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네. 지금이에요. 예. 내일부터 15일까지는 오후 9시까지도 예. 야간에도 개방을 할 예정이니까 보통 한 8시 6시 정도면은 이제 해가 지고 나면 보통 해 이제 지면은 다 물에는 못 들어가게 물에 하죠. 못 위험하니까. 예. 연포 해수욕장은 이름 자체가 운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연포 해수욕장은 사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뭐 사실 그 대천 해수욕장이나 앞서 소개해드린 말리포에 비하면 좀 밀려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춘아 씨가 부른 연포 아가씨에 등장하면서 조금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네. 특히 해변가요제 해변가요제. 제1회 뭐뭐뭐 해변가요제 뭐뭐뭐는 방송사 이름입니다. 예. 그 해변가요제 이거를 바로 그 개최했던 곳이 이곳이죠. 1978년. 1978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포 해수욕장에 대한 추억이 많은 저 역시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이 연포 해수욕장이 머리에 자꾸 떠올라가지고 아주 혹시 그때 근질근질합니다. 뭐 출전하셨어요? 출전은 못했죠. 출전은 못했고 제 뭐 친구가 예선 탈락? 아니에요. 제 친구가 옛날에는 그 그룹 사운드 대학마다 예. 그룹 사운드가 그렇죠. 있었죠. 예. 제 친구가 이제 그 기타를 치는 친구였는데 뭐 대학 가요제마다는 다 갔어요. 뭐 전일 방송 가요제, 젊은이의 가요제, 뭐 강변 가요제. 그래서 친구 따라서 네. 응원한다고 예. 가가지고선 그 해석만 하다 왔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78년 1회 해변가요제. 네. 그때는 좀 유명했죠. 특히 그렇죠. 1회가.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변가요제가 열린 그 사회를 지금 원로 방송인인 황인영 아나운서가 30대 후반의 젊은 목소리로 사회를 받고 네. 또 서울 한양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징검다리라는 남녀 혼성팀이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 대상을 받은 노래가 바로 그 여름이라는 노래 아니겠어요? 여름. 흥에 겨워 여름이 오면 가슴을 활짝 열어요 이런 노래인데 네. 가사도 좋고 또 씩씩하고 그랬는데 이때 징검다리 멤버였던 왕영은 씨가 제1회 해변가요제를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네. 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죠. 그때부터 방송인의 길을 걸었죠. 그렇죠. 지금 뭐 홈쇼핑에서 매번 중이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 홈쇼핑은 저는 보질 않기 때문에 못 봤는데 네. 뭐 많이 그 팔린다고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해변가요제를 통해서 연포에서 열린 그래서 그 왕영원 씨를 비롯해서 배철수 씨, 구창모 씨, 이치현 씨, 이명훈 씨, 휘버스 네. 그대로 그렇게 이런 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되었죠. 배철수, 구창모, 이치현. 네. 해변가요제가 열릴 정도면 해수욕장이 꽤 넓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작은 작고 이게 해수욕장이다. 아담합니다. 연포는. 1.6km밖에 안 되니까 대천 해수욕장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거리인데 바닷가 백사장 길이가 네. 썰물이 뗐을 때는 또 백사장이 좀 넓어지긴 합니다. 폭이 네. 한 200m 정도 되는데 여기도 역시 수심이 얕고 경사도가 완만해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수욕장의 수온이 조금 낮은 편이고 다른 해수욕장들은 추워서 못 들어갈 때 동해안 네. 못 들어갈 때 여기는 8월 한 20일 정도까지도 물속에 들어가 있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물속이 더 따뜻합니다. 네. 서해 바다가 따뜻하죠. 좀 따뜻하죠. 동해 바다. 맞습니다. 차갑고. 네,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해수욕장들에 비해서 좀 어린 아이들도 네. 이렇게 쉽게 어른들이 보는 데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싱 그러니까 맨발 걷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 연포 해수욕장 방송을 들으시는 그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연포 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처럼 모래가 아니에요. 거의 밀가루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갯벌 아시죠? 예. 갯벌인데 이게 입자가 다 드러나는 갯벌. 예. 그러니까 빠지는 거 아니고 예. 그 바닷가를 따라 가지고 이 맨발 걷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감촉이 그냥. 그러니까 대단하겠어요. 감촉 좋지요. 그다음 에 바닷소리 들으니까 뭐 청각 좋지요. 네.
그다음에 파도 소리 들리니까 똑같은 말이죠. 예. 그다음에 주변 풍광 좋죠. 그래서 이거 오감 만족.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곳이 바로 이것도 연포 해수욕장이기도 합니다. 네. 충청남도 태안군 연포 해수욕장.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전라북도인데요. 네. 전라북도에서 또 소개해 주실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 고군산 군도에 선유도라는 섬이 있어요. 고군산. 예, 고군산 군도라는 것은 옛 군산이라는 뜻이고, 아, 네. 근데 거기에 예전에 이제 군사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군산이라고 불리는데 이곳에 섬이 한 60여 개가 모여 있어요. 군도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는 모여있어서. 우리가 열도라는 표현을 썼으면 열도라는 표현은 이제 좀 이어지는 예, 거고. 표현이 이제 좋지 않아서 군도는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모여 조금 있고요. 다르죠. 그래서 네. 이제 군도라고 쓰는데 이곳에 이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60여 개의 섬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섬들이 전부 다 다리로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산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예. 새만금 방조제는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군산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가다 보면 첫 번째 신시도를 만나는데 예. 신시도부터 곧바로 선유도, 장자도까지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고군산 군도가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군산시에 그렇습니다. 들어 있는 거죠. 전라북도 이제 군산시에 네. 포함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좋고 이곳이 이제 낙조 명소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중에서도 이제 선유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유도 네. 이거 듣고서는 또 이게 하늘공원으로 마포의 하늘공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 선유도가 이제 이름이 참 이쁘잖아요. 예. 뭐 신성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배를 타고 군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몇 번 가봤고 근데 참 그 변하지 않는 많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곳에 가게 되면 또 가족들이 편안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또 이곳에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 바지락 칼국수라든가 이런 것들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고군산 군도가 네. 미국의 그 CNN에 의해서 아시아의 저평가된 숨은 여행지 18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었다고요. 맞습니다. 대단한 거죠. CNN이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름다운데 아니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지? 네. 이런 여행지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찾아냈네. 고군산 군도를 또 소개를 해놨죠. 예. 그럼 배 타고 가야 되나요? 자동차 타고 간다고 조금 전에 3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리로 다 연결돼 있다. 그 신시도까지만 네. 가면은 예. 거기서 다리가 다 연결이 돼서 방조제를 통해서. 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중에서 6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여름 휴가철에 특히 인기가 많은 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유도라는 섬이거든요. 선유도. 예, 선유도 같은 경우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우리나라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예. 뭐 완도의 신지도도 있고 명사심리라는 곳은 진짜로 맑고 길고 깨끗한 해수욕장인 걸 말하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 선유도에 가서 낙조를 봤단 말이에요. 예. 대학생 때. 예.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유 낙조라고 해서 이 선유 8경 중에 제1경이 선유 낙조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그냥 낙조면 해가 바다 한가운데 뚝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그 바다를 완전히 붉게 물들여요. 빈틈없이. 완전히 붉게. 우와. 그리고 나서 그 한가운데 진짜 빨간 해가 딱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그 이후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좀 받쳐주고 그래서 아마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모습을 선유도 얘기하면 항상 그 생각이 나고 정말 어떤 분이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나 얼마 못 사는데 죽기 전에 우리나라 한 군데만 좀 나 좀 구경시켜 주셔 하면 저는 선유도 보여주고 싶어요. 네. 자, 송 작가님. 네. 네. 전라도 충청도 지역 섬들 다녀왔는데요. 네. 수도권에서 가까운 여름 여행지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또 너무 멀면은 사실 못 가잖아요. 가기 좀 힘들죠.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바로 그 영흥도라는 섬입니다. 영흥도. 영흥도. 이 영흥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해 있거든요. 네. 옹진군 하면 이렇게 백령도도 있고 그런데 이 옹진군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 영흥도예요. 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이게 대부도와 더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굳이 그 인천까지 배를 안 타도 되고 이거 대부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지난 2001년에 영흥대교가 개통되면서 이제 또 역시 배를 타지 않고도 찾아갈 수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부도에서
선제대교를 건너서 선제도까지 간 다음 선제도가 영흥도 가기 전에 들르는 섬이거든요. 네. 그 선제도에서 영흥대교를 건너면은 이제 영흥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새 웬만한 가까운 섬들은 다 다리를 다 놔서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예, 뭐 예. 다 차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흥대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갈 곳 십리포 해수욕장인데요. 이 십리포 해수욕장은 옛날엔 배를 타고 찾아갔잖아요, 영흥도를. 네. 그런데 이제 영흥도 진두 선착장에서 십리, 뭐 십리가 뭐 정확하게 4km는 아닙니다만은 한 뭐 4km쯤 떨어져 있다. 그래서 예. 십리포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십리포. 영흥도 진두 선착장에서 네. 약 4km. 거기도 이제 걷기 좋은 길 조성돼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시작되는 십리포 해변길이 있는데요. 이 길은 역시 또 바닷가를 따라서 네. 안전한 나무 데크길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흥도 해안선을 보면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지점에 아담한 크게 쉼터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십리포 주차장,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십리포 해변길을 따라 이 전망대까지 다녀오는 데는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가족들과 그 피서를 즐기면서 이 길도 쉬엄쉬엄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 인천 옹진군인데 상당히 남쪽에 있는 섬이네요. 네. 안산에서 안산 대부도에서 더 가깝습니다. 예, 여기도 아주 뭐 수도권에서 가기 아주 편한 섬 여행지군요. 자, 서해안 쪽 좀 둘러봤는데요. 네. 강원도 쪽은 어떤가요? 이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향호 해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향호 해변. 네네. 이거는 향호라는 그러니까 조그만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변 이름 붙였는데요. 네. 이 생태 여행에 관심이 많거나 또 조용하고 깨끗한 바닷가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 향호 해변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향호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향호는 우리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 사이에 유행했던 매향, 무언가를 이제 묻는다는 얘기인데 매장이 아니고 매향이죠. 네. 매향의 흔적을 이제 엿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그러니까 향나무를 그렇습니다. 땅에다 묻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왜 묻느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우리 토속 신앙에서 예. 좋은 향나무를 땅에다 묻으면은 현세에 있는 고통이 빨리 좀 없어지고 네. 앞으로 나한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이제 염원에서 이제 이런 걸 심은 건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매향을 뭐 아무데나 심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향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아, 거기가 최고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이 향호가 바로 이게 매향의 최적지로 손꼽혔고 이 향호라는 호수의 이름도 바로 이 매향에서 그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기 또 유명한 데가 또 있나요? 네, 이 향호는 이제 저수지를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이제 탐방로가 되어 있고요. 거기도 아름답겠네요. 네, 이곳에서 이제 바로 옆에 오늘 향호 해변을 소개하니까 예. 곧바로 소나무 숲을 거쳐서 뭐 향호 해변까지 갈 수 있는데 불과 한 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요. 예. 이 소나무 숲과 이제 백사장 사이에 또 조그만 이제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네. 이 버스 정류장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버스 정류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세계적인 음악 팬들이 그 좋아하는 우리 그 방탄소년단의 그 앨범 재킷이 하나 있는데 네. 그 2017년도에 발표된 You Never Walk Alone이라는 앨범을 보면은 그 앨범 재킷에 그 조그만 그 간이 정류장에 7명이 쪼르르 앉아 있는 게 있고 네. 뒤에는 바다가 보이는 예. 근데 그게 바로 이거 향후 해변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순례지가 됐겠네요. 제가 뭐 지난 5월에도 갔다 왔고 작년에 강릉에서 세계 합창 대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갔는데 외국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줄을 서야 돼요. 사진을 찍으려고. 네. 그랬던 명소이니까 뭐 바로 옆에 해수욕장도 있고 예. 이런 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 한번 가봐야지. 왜냐하면 아기자기한 재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그 촬영을 위해서 제작된 가건물 버스 예. 정류장은 없애야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 강릉시에서는 야 이거 뭐 좀 되겠다.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명 그 방탄소년단을 기념하는 버스 정류장 이름 붙여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네. 근데 버스는 쓰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외국 관광객이 예. 사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오면 이제 찍으려고 했더니 여기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네, 그렇죠. 네. 거기 이제 배경으로 찍으려고요. 예, 예. 예. 원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향호라는 작은 호수. 네.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가깝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 해변은 진짜 한적한 해수욕장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소나무 숲이 이제 일단에 있고 소나무 숲은 이제 바닷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예. 해송을 심어놓은 거죠. 해송림. 해송이 딱 끝나면서 그 옆에 향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향호하고 소나무 숲과 이 향호 해변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름답겠네요. 네. 네. 동해 쪽은 어떤가요? 강원도 동해. 그렇죠. 이 강릉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바로 동해시죠. 네. 동해시를 지나서 삼척까지 가게 되는데 이곳에 그 능파대라는 곳이 있어요. 동해 능파대. 능파대. 이 능파대는 이름이 참 이뻐요. 뭐냐면은 그 미인의 걸음걸이라고 마치 미인의 걸음걸이처럼 아름답다라고 해서 능파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동해안의 그 일출 명소로 추암해수욕장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바로 그 추암해수욕장은 맞붙어 있는 곳이에요. 추암 해수욕장이 능파대하고 맞붙어 있다. 맞붙어 있고 약간 네. 이제 도드라져 있는 이제 그 명소인데 그런데 이 능파대라는 이름 조선 세조 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랄 할 정도로 세도가였던 압구정 한명회라는 사람이 한명회 대감. 네, 이 사람이 바로 그 강원도 채찰사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요즘으로 하는 강원도지사인데 예. 채찰사 시절에 아마 이것을 보고 참 이름도 어떻게 미인의 걸음걸이처럼 아름답다라고. 멋있게 붙였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그 세도가하고 요금 많이 먹어도 글 쓰는 재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좀 붙였는데 바로 이 능파대를 중심으로 추암해수욕장 그다음에 이 반대쪽에는 이제 뭐 한국의 성림이라고 부르는 절경지대 그리고 능파대 바로 아래에는 일출 명소로 유명한 그 촛대바위가 이곳에 있습니다. 촛대바위를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그러면 더 같아요. 잘 능파대는 잘 몰라요. 예. 본인이 오고서도 여기가 능파대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능파대는 뭐 어떻게 구성이? 이제 그 버스 주차장에서 네. 이 추암 해수욕장을 가려면 조그만 다리를 하나 건너야 돼요. 예. 근데 다리를 건너면은 바로 앞에 약간 그 너무 날카롭지 않은 네. 약간 언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언덕이 능파대인데 이게 양쪽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탐방로가 다 돼 있고 정상에 서면은 정상에 작은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바다 풍경도 좋고 촛대바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능파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인물도 있다고요? 네, 단원 김홍도입니다. 네. 참 이 양반 그러면 되나? 이분 좋은 그림들 참 많이 그렸습니다마는 이 정조의 어명으로 정조의 네.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정조 임금의 어명으로 정확히 기록이 1788년에 이 능파대를 찾아왔어요. 그때 43살이었거든요. 어명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금이 이것저것 막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안전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동해안에 명소가 많다는데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그 단원 김홍도를 보내서 너 가서 자세히 좀 그려와라. 나 그림으로 할 때 요즘 말하면 야, 인증샷이죠. 사진 좀 찍어와. 그런 거죠. 예, 그런 개념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직접 진짜 실감나게 표현을 했고 다행히도 이제 단원 김홍도가 그린 능파대는 능파대만 그린 건 아니잖아요. 예. 동해안에 명소들 많이 그렸는데 이게 금강 사군첩이라는 작품집에 실려 있는데 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복제품이 능파대 전망대에 가면은 살짝 이렇게 복제되어서 있으니까 예. 그것으로라도 잠깐 김홍도의 그림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근처에 뭐 정자 같은 건 없나요? 정자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바닷가에서 추암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하루 종일 해수욕을 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볼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바로 능파대 옆에 아담한 정자인 해암정이 있어요. 네. 이 해암정은 고려 공민왕 때인 1361년에 삼척 심씨 시조인 심동로라는 네. 분이셨는데 아마 그 삼척 심씨 분들은 심동로라는 보다는 심한이라는 본명을 쓸 거예요. 동로라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노인이라고 해서 이 고려 공민왕이 지어준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이 해암정 앞바다는 이제 능파대 일대에서 사실 가장 이국적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돌들을 어디서 옮겨온 것처럼 갑자기 거기만 돌들이 모여 있어요. 그것도
아주 기기묘묘한 그 돌들이 있단 말이죠. 바위들이. 네. 그래서 이게 돌이 숲을 이루는 곳을 석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국의 석림은 아주 유명한데 예. 그래서 이 일대를 가리켜서 한국의 석림이라고 또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섬이나 해수욕장 아닌데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는 곳인데요. 이 8월에만 볼 수 있는 배롱나무꽃. 빨간 꽃. 빨간 꽃도 있고 진분홍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진분홍색 많이 기억을 하지요. 근데 이 배롱나무꽃이 지금 아주 이쁜 명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나무가 꽤 크기가 있죠. 예, 점점 커지고 네. 커갈수록 이제 껍질이 없어지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교훈을 주는 이제 나무이기도 한데 또 이 꽃이 오래 펴요. 예. 벽꽃처럼 아주 진짜 왔다가 정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지는 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에 있는 덕천서원. 덕천서원. 덕천서원 이곳이 이제 남명조식 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공간인데요. 예. 남명조식이 세상을 떠난 4년 후인 1576년에 지역 유림들이 처음 세웠고요. 임진왜란 때 일단 소실됐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필할 때 또 회철되었고 그랬다가 한 100여 년 전인 1926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네. 여기 서원. 네. 서원이 유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삼산서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덕천서원이 예전에는 처음 지었을 때는 덕산서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리끼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서원 이름에 한자로 몇산자가 들어가 있는 거. 예. 그것도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삼산이야. 그래서 삼산서원이라고 이렇게 뭐 하나 이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주에 옥산서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산청에 있는 덕산서원 이래서 산자 들어간 세 개의 사원. 근데 여기에 모셔져 있는 그 주향자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옥산서원에는 회제 이연적 예. 대단하잖아요. 그다음에 도산서원에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퇴계 이황. 네. 그리고 이제 덕산서원에는 이제 남명조식이 이제 배양되어 있습니다. 예. 덕천서원 이거 배롱나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꽃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덕천서원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바깥에 있는 문은 외산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산문인데 이 외산문인 시정문을 지나면은 일단 넓은 마당이 있고 네. 마당 건너편에는 덕천서원의 강학당인 경희당이 있어요. 예. 그리고 경희당 이제 양쪽 그 앞쪽에는 유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진덕제 수업제가 있는데요. 예.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수업제 바로 옆에 흰색과 진분홍색 꽃이 피는 배롱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심어져 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본래는 한 그루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훗날 누가 하얀색 배롱나무 꽃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얀색 배롱나무 꽃이 좀 작아요. 예.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두 개를 심었다 그러면 제가 크기가 비슷했겠죠. 감탄을 그러면. 했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심은 게 훗날 좀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 조화다. 예, 예. 빨간색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배롱나무 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꽃이 필 때 가면 좋은데 지금이 그 시기. 제가 현지 확인을 했죠. 예. 산청에 계시는 분한테 확인을 했고 이번 주말 아주 좋고요. 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꽃이 조금 이제 색깔이 좀 퇴색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 뭐한 100일 가지 않나? 100일 이 가는데요. 꽃이. 예, 이게 꽃이 피어나는 게 있으면 지는 거 있고 또 또 이제 피려고 하고 그래서 피고 지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한 100일 정도 가는데 제가 볼 때 100일은 안 가고 한 7월 한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가장 한 달 정도가 제일 보기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이 이제 가장 보기 좋은 시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이 덕천서원 배롱나무꽃 보러 가려는 같이 가실래요? 네. 같이 가실래요? 전 방송에 있죠.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 덕천서원에 이제 그 경희당이 이제 강학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거 뒤에 이제 사당인 숭덕사가 있는데 네. 이 숭덕사로 들어가는 내산문 이 문을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문이 없는 거죠. 내산문 오른쪽 그 다음에 그 숭덕사 양쪽에도 배롱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예. 제가 목소리가 막 흥분하죠. 예. 왜 화요일날 보러 가야 되니까. 지금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당
왼쪽에 있는 배롱나무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그래 나 그러잖아 지리산 가려고 그러는데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아요. 이 왼쪽에 있는 배롱나무는 꽃가지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늘어져 있어요. 버드나무처럼 예. 수영버드나무처럼 그러니까 가지가 늘어져 갖고. 근데 그 나무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예. 계속 햇빛 쪽으로 오다 보니까 예. 나무가 무거워지니까 지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명소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덕천선에 배롱나무 꽃이 필 때 오시는 분들은 이 양산을 잘 가져가야 돼요. 예. 거기에 까만색 양산을 쓰고 사시고 진짜 안 이뻐요. 하다못해 노란색이나 초록색이나 연두색이나 초록색 비슷하죠. 사진 찍을 때는 양산 치우고 찍어야죠. 양산 햇빛이 너무 세서. 아, 예. 근데 아니 그것도 이제 하나의 소품으로. 예. 그럼 근데 만약에 양산은 없으면 그냥 찍어도 되는데 이런 곳에서 보통 실제로 인증샷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69님 다녀온 여행지 추억 소환 중 점점점 해주셨고요. 네. 3355님 앞에도 천사대교, 우남대교, 자운도의 해수욕장 가고 싶어요. 네네 가보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4870님 대천 해수욕장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기타 치던 옛 생각이 납니다. 윤형주 라라라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남편은 신안군이 고향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연포 해수욕장은 오후 9시까지 개장해서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송일봉 작가님 오늘 정말 좋은 해변과 섬 소개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즐거우셨죠? 그럼요. 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